네, 반갑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모습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수급 주체들도 대체적으로 순매수를 유지해 줬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좀 있었는데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 움직임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 또 반도체, 장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장악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 후반부에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약간의 경계 심리는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잘 가고 있으니까 밀고 보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약간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거나 뭐 그런 형태의 그 수급의 주체들이 약간 변화를 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던 흔적이 보이죠. 음봉 마감이 되긴 됐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 위쪽으로 21선 넘어가기 때문에 자, 생각보다 탄탄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 저항 때는 2500포인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려면 강력한 어떤 그런 돌파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동향이나 전체적인 동향을 봐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면서도 다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뿜어주면 한 방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이제 변동성 좀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상승하고 나서 주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선 모습인데 막판에 또다시 떨어지면서 장중 저점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요, 추세는 일단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아침에 조금 흥분했죠? 아침에 조금 과하게 올랐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라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아침에 떴었던 그 고점 라인은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장중에 계속 변동성 보였다.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일단 관망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관망으로 가는 느낌이고 장중의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거죠. 즉 올라갔던 종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오늘은 음봉이 발생되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도 바로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기다려서 내려오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전략들이 잘 먹히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내려갔다가 그냥 위에서 꺾이지 않고 그냥 바로 당겨버리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로 마지막에 치고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오늘 금융투자가 막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2,700억이나 순매수 해줬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개인들이 무려 3,800억에 달하는 순매도 양상을 좀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치고 나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많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이 아주 재밌는 양상이에요. 지금 12시 넘어서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차전지나 이런 쪽도 그냥 조금 시들시들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12시 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주 쭉 밀어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11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며칠 전에도 이런 모습 한번 있었죠. 네,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코스닥 쪽 종목들을 집어 던지고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상황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탄탄해 보이는 코스닥 종목들이 약간 변동을 겪거나 그런 모습에서 또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냥 양시장 모두 다 올라가도 좋은 거고요. 뭐 코스닥이 좀 내려가고 코스피가 올라가도 좋은 거고요. 별 문제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자리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음봉 나온 게 조금 아쉽죠. 1%대 상승했었는데 지금 0.48로 마무리 좀 됐습니다. 대신에 하이닉스는 3%대 네, 상승 그대로 지키면서 마무리됐고요. 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은행주들이 좀 많이 내렸거든요. 은행주들이 좀 많이 내린 것은 이제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축을 이제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좀 낮아진 상황이 있었잖아요. 금리가 뭐 지금 보면은 5% 넘던 금리가 지금 3%대 후반까지도 밀리는 그런 양상들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예대 마진의 그런 폭이 과연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느냐? 아니겠죠.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예금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 같이 내려가는 포인트인데 그 마진율은 유지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용이롭게 네, 규제가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대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같은 마진율 아니면 뭐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요, 그런 마진율을 가지고서 더 많은 상품을 팔아먹게 된다면 실적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오늘은 은행주들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 기억해 보시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계속 요즘에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고요. 단기 조정 나간 이후에 이제 지지점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점을 잡고 나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죠. 네, 5.6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도 상승세 보여줬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어요. 근데 뭐 특이사항은 아니죠. 위쪽에 저항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대위아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같이 상승세 좀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하게 볼만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삼성 SDS 이런 거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뭐 그 외에는 그냥 고만고만하죠. 그래서 장이 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이브가 6%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를 보면은 하이브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올랐죠. 1%대. 카카오는 생각보다 좀 수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소식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카카오는 상승률이 미비하고 하이브는 상승이 조금 더 있었다. 이제 SM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죠. SM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2만원대 갇혀있는 모습. 하이브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카오는 좀 내려간다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근데 2차전지 쪽에서도 약간씩 상승이 좀 있었어요. LNF도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이제 강세를 좀 만들어냈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탄력이 둔화됐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은 네, 좀 더 네, 매도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NF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게 직전에 이제 고점대 물린 자리들이 이제 27만 정도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라인 때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좀 해소는 안 되는 모습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증거사 리포트 나오면서 개인들이 와장창 물린 자리가 27만 원대 많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27만 원부터 여기 16만 8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이미 손절 매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올라올 때 개인들 물량 받아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뭐 특이사항 없이 그냥 시총 상위권은 일단은 수익이 잘 발생된 모습이었어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WCP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한 건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떨어졌네요.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CJ ENM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요. 뭐 그냥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네, 이거는 네, 주가가 조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이 밀린 종목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네, 많이 밀렸다거나 그런 모습 없었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라서 오늘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합니다. MK전자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팩, 라이콤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이 다 작아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T3, 파인테크닉스,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20%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내려보면 10%대 상승한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 그래서 21 정도의 종목인데, 뭐, 이것, 뭐, 스펙도 좀 빼고 그러면은, 우선 좀 빼고 그러면은, 한, 19개? 예, 18개, 19개 정도, 네, 종목들이 10% 넘게 상승했다.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승률 보시면 2.6%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2.6% 정도라면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는 상승 포인트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락률적으로 넘어가 보면 노블 M&B가 이제 26.7%, 그다음에 지어소프트 15%, 이런 식이고요. 10% 넘는 종목이 역시 IS 커머스 같은 종목까지 해서 요 정도. 우선주들은 이제 제외한다고 치면 네, 한 3종목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 않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 넘어가 보면 1.86%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6, 마이너스 1.8 이 정도면은 비슷해요. 예, 즉 내려간 종목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런 하락을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이너스 1%대 전후로 아마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보다 더 많이 밀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는 아니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갔고요. LG전자, 모비스, 즉 전기전자죠. 네, 자동차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 있고요. 2차전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SM은 팔아먹었고요. 에코프로 팔아먹었고요.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건 다 팔아먹었네요. 고퍼스 매도는 없는데, 고퍼스 매도는 안 했네요. 그래서 그런 거 없고, 일단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서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해준 것 같긴 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을 거고요. 레버리지나 코스닥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 역시 팔아먹는 모습이 금융투자 쪽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네, 제일제당 매도가 좀 있었고요. 특이한 거는 하이브도 매도했고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잘 올라왔던 종목 있죠. 오늘 컴투스 같은 거 좀 올라왔는데 기관들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변수가 좀 있었다. 자, 외국인들은요. SM을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LNF, SDI 뭐 등등등인데 제일제당을 같이 팔았어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예요. 약간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아까 전만 하더라도 1등권에 있었는데 여기 바로 밑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었던 부분이지만 후반부에 매도를 조금 들어간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은행주들은 뭐 서로 산계되어 있어요. 뭐 더 산 것도 있고 더 판 것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조금 많이 올라섰던 종목들 위주, 약간 고평가 이런 느낌들 보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네, 이 어떤 매도 물량이 시장에 압박을 줄 정도의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은 거 보니까 뭐 크게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은 되게 조금 심심하고 밋밋한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2500을 넘어가면 지수가 좀 바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약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관점 이런 쪽으로 접근들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도 잘 해내셨고 잘 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죠. 뭐 그래서 내일 좋은 결과 CPI 지표 발표가 되면서 또 수익권이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푹 쉬시고요. 네, 푹 쉬시고 내일 또 새로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마 미국 증시는 CPI 지표에 바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1시에서 12시경 사이에 네,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아마 재미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네,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